2019년 대비 기초입문 강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총 5회로 이제 실강은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자료 해석의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그 중에서 좀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표 그래프 구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기본기 중에 중요한 거, 연산 훈련, 연산 처리 빠르게 하는 거,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분수 비교, 곱셈 비교 같은 것들 빠르게 하는 것들을 많이 숙달을 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토픽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것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중평균이라든지 상대비 이런 개념들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기본 강의 때 전체적으로 다 모든 토픽을 다루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 강의는 많은 걸 다뤄야 되니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초 강의 때는 좀 천천히 좀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실강 들으실 때는 뭐 장점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뭐 건의해 주셔도 돼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짧게 딱 5회로 진행하니까 뭐 크게 뭐 부담 없죠. 그냥 한 주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자료 해석 실력을 뭐 엄청나게 뭐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너무 욕심 잡지 마시고 아직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해석이 어떤 건지 쭉 그림을 그리시고 내가 잘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내가 못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또 기본기가 어느 정도 뭐 갖춰진 분이라면 뭐 기초 강의 5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의 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흡수를 하신다면. 그래서 뭐 예습 복습 가능하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복습은 좀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뭐 제 강의에 대한 소개, 뭐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 카페 주소는 좀 체크해 두시고요. 제가 그 전에는 이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좀 많아서 가급적이면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펜PSAT라는 카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각종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기출문제 파일들도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우수회원 신청을 해주세요.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역대 기출문제 단고나 자료들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연산연습 자료들도 많이 좀 올려놨어요. 우수회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등업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 다 아실 거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대상 보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일단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시려는 분들,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 그래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그리고 뭐 자료 해석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막연하게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 자신감을 갖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치 읽기 계산 처리 속도 느린 분, 그러니까 개선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계산만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험생 중에서도 이제 뭐 고득점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 NCS가 피셋 유형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NCS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뭐 변동이 없어요. 작년 기본 강의 때 썼던 교재 그대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올해 기본서 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 강의 때도 어차피 이 교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교재는 가급적이면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혹시 구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진도의 프린트는 발췌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책이 없으신 분은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교재는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강의 목표. 자료 해석의 기초를 다진다.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뭐 자료 해석이 나의 전략 과목이 되자.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이제 직렬에 따라서 시험 종류에 따라서 목표 점수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85점 정도는 자료 해석에서 맞아주자. 85점. 그리고 나는 좀 자료 해석이 좀 약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75점. 75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행이나 재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85점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역인재 준비하시거나 뭐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75점 정도는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그 75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 해석의 기본기를 열심히 다지신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기본적인 이론 학습 그리고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을 숙지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75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만 맞추면 돼요. 그죠? 40문제 중에 30문제만 맞추면 75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찍어서 한 2개 걸렸어. 그럼 80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0문제를 버리고 30개만 정확히 풀어도 그리고 오지선다니까 나머지 10개 중에 2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찍었을 때. 그럼 80점은 나오는구나.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지 마시고 이거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 입문 강의니까 기본 강의 이전에 선행해야 할 부분을 다룬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 진도표 좀 이따 나올 때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를 혼자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기초 강의 끝나고 나서 최근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고 나는 충분히 이제 됐다. 하산해도 되겠다 싶으시면 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강의가 그렇게 뭐 꼭 들으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특징. 일단 기본기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정리할 수 있게, 다질 수 있게 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 없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100명이 계신다면 100명을 다 이해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좀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초가 부족하신 분은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예. 정말 기초가 나는 수학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수학 이론 자료 같은 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강의 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분수 막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막 이런 것들. 심지어 그런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 70% 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80% 굉장히 숫자 나오는 순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80%, 70%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87, 56에 땡땡 하고 퍼센트를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왜 이게 안 풀리죠? 그래서 제가 막 친절하게 이제 답을 드리긴 했지만 뭐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퍼센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퍼센트라는 게 1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0분의 1, 100분의 1. 즉 1% 하면 100분의 1이고 10% 하면 100분의 10, 즉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소수로 바꾸면 퍼센트를 100분의 1 집어넣고 소수로 바꾸면 얘는 0.8 곱하기 0.7이 돼요. 그래서 0.56이 되겠죠. 그럼 이 0.56이라는 수치를 다시 퍼센트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56%가 되는 게 답이에요. 56%가 되는 게. 그게 답인데 근데 이렇게 해갖고 다시 100을 곱해갖고 56% 하면은 왠지 좀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빨리 푸실 때는 이 퍼센트 2개 중에 하나만 소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한쪽만 100분의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80% 중에 70% 중에 둘 중에 뭐 둘 다 상관없지만 어쨌든 100분의 1, 즉 소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한쪽만. 그래서 80 곱하기 0.7을 한다든지 0.8 곱하기 70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56만 계산하시고 그 다음 퍼센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퍼센트와 퍼센트의 곱셈. 한쪽만 소수로 바꾸라.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공공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쪽을 바꾸든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볼게요. 15%에 30%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경우라면 확실하게 이 뒤쪽을 소수로 바꿔주는 게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15 곱하기 0.3 하고 퍼센트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4.5%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소수로 바꾸기 쉬운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앞쪽을 무조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퍼센트는 100분의 1.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질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궁금해하실 것들, 그 공통적인 것들이 있겠다 싶은 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 거라도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몰라가지고 선생님 되게 욕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기가 오히려 부족한 분들을 격려하는 걸 즐겨요. 격려했더니 나중에 잘 돼 있어. 그게 이제 진정한 선생의 보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낮은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표치에 내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이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쉬운 개념들 이해 안 된 것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칠판을 이용한 시각적 강의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습 복습을 한 방에 정리하게 하는 강의다. 그래서 예습은 이제 오늘 나간 예습은 실력 진단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 진행을 하고요, 강의를. 그 다음 복습 정리를 할 텐데 오늘은 뭐 별도의 복습 프린트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뭐 전반적인 이야기 할 거니까. 그렇지만 내일 시작할 때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꼭 기억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프린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정리는 당일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초 강의하고 기본 강의 차이점. 아무래도 기본 강의는 회차가 좀 길죠. 뭐 적어도 12회 정도, 많이 하면 15회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들,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기본 강의가 좀 힘들겠다 싶으신 분은 기초 강의부터 듣는 게 좋다. 자,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보시면 이제 오늘 진도는 자료 해석 실력 점검 및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력 점검 테스트, 여기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시간은 없어요. 그거 다 풀다 보면 결국 뭐 3시간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보면은 아주 쉬운 것들은 제가 생략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것들만 몇 개 좀 집어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그 다음 제목하고 단위의 중요성, 그리고 자료 내 관계, 자료 간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 이후 것들은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표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거 볼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연산 기초 이론 해서 실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볼 거고, 그다음 연산 기초 이론 2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곱셈 비교, 분수 비교, 뭐 여사건 상대비 등을 다룰 거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서는 조금 더 심화되는 개념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 다음에 가평균, 가중평균, 그 다음 방정식, 비례식 이런 토픽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번호 넣는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책에 저희 기본서에 보면 핵심 1부터 60까지 이렇게 목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진도를 미리 예습하시고 싶으시면 예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합격 후기에 대한 건데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데 일부러 그냥 좀 시간 줄이려고 2개만 넣어놨어요. 그 지역인재 7급 서울 합격하신 분인데 기초 기본부터 충실히 따라갔고, 특히 그 지역인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기초부터 많이 들으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조금 자료 해석이나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서를 적어도 3번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들, 그 진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오시겠죠?
그러고 나서 스스로 또 2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론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뭐 기출문제 잔뜩 풀어봤자 그 본인 실력이 안 돼요. 오히려 자신감만 떨어져.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론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아래 내용도 보시면 62.5점 맞았다가 그 다음 95점으로 합격하신 분 이야기도 있어요. 그 심지어 37.5였다가 85점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피셋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자료 해석이 뭐 40점도 안 나오더라 또는 50점도 안 나오더라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자료 해석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강의 계획서 이야기는 끝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실력 점검 테스트 프린트 같이 보면서 진행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거라서 아직은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제가 생각하면서 아 이게 아닌데 좀 더 깔끔하게 문장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중언부언하는 지금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마 1시간, 2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즘 그 금연 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금단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OX 선택형 지문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 자료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 P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퍼센트 포인트.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개의 퍼센트 자료가 있어요. 그 차이를 적어놨어. 그럼 단위는 꼭 퍼센트 포인트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질문은요. 5%, 3%가 각각 남자, 여자 실업률이에요. 그러면 전체 국민 실업률은 4%다. 얘는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인데 산술 평균과 가중 평균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네요. 자, 산술 평균은 절대적 수치들 간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5%, 3%가 아니라 뭐 A라는 사람이 5점을 맞았고 B라는 사람이 3점을 맞았어요. 어떤 절대적 수치예요. 그랬을 때 평균을 물어보면 4점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자료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가중 평균은 상대적 자료 간의 평균을 계산할 때 가중 평균 개념을 쓰셔야 돼요. 즉 기준수가 같은지 우리가 몰라요. 남자 실업률 쪽의 기준수와 여자 실업률 쪽의 기준수가 같은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저 두 숫자 사이에 어떤 값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3에서 5 범위 내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 된다라는 확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제를 자기가 깔고 간 거예요. 어떤 전제를 깔고 갔을까요? 기준수가 같다라는 전제를 깐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기준수가 같다. 즉 실업률의 기준수는 이제 이거 뭐 여러분 아직 생소하겠지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라는 분수 공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남녀 경제활동 인구가 같을 때 나오는 숫자가 되겠죠. 얘는. 자, 그래서 가중평균 개념은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데 조금 어려워요. 대부분 어려워해요. 가중평균이란 말만 들어도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라는 것만 일단 지금은 체크해 두세요. 가중평균 잘 모른다 그러면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3번 질문. 표준편차는 데이터의 퍼진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말은 평균 중심으로 홀쭉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평균이라면 홀쭉하게 분포. 만약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네요. 다음 4번 질문. 전체가 5개예요. 근데 각 항목이 모두 5% 상승한대. 그럼 전체는 25% 상승했다? 자, 전체의 증가율은 각 부분 항목들의 증가율의 가중평균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가중평균 개념이 또 나오네.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 인구, 여자 인구의 증가율을 알 때 전체 인구 증가율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남자 인구가 5% 증가했고요. 여자 인구가 10% 증가했어요. 그럼 전체 인구는 몇 % 증가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전형적인 오답. 자, 남자 인구가 5% 증가하고 여자 인구가 10% 증가했어. 그러면 오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이걸 그냥 더해요. 15%. 이거 땡이에요. X. 더하면 안 되죠. 뭐 아까 이 논리라면 지금 2번도 남자 실업률, 여자 실업률 더해가지고 전체 실업률을 계산하는 논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뭐 8%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합산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단순 평균을 냅니다. 산술 평균으로. 7.5%라고 해. 단순 평균 해도 안 되죠? 이거 이제 전형적인 두 가지 함정이에요. 가중 평균으로 계산할 거를 합산을 하거나 산술 평균을 계산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까 이거 똑같은 논리로. 요 사이에 어떤 값이라는 것만 알 수 있겠죠. 5에서 10 사이에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남자 인구가 처음에 얼마였고 여자 인구가 처음에 얼마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중치로 넣어서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요 범위 내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번 지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얘는 각 항목이 모두 5%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5% 증가하고 여자도 5% 증가하면 어때요, 이제? 각 데이터가 5니까 5에서 5 사이니까 5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체 증가율도 5%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모든 항목들이 5% 증가했다면 당연히 전체도 5%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수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4번까지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배율하고 증가율의 관계인데요. 2.4배. 동그라미 쳐보세요. 2.4배.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 140% 증가. 140%. 자, 증가라는 말 앞에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증가율을 묻는 거예요. 증가율. 그러면 2.4배가 됐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00원이 있었는데 240원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증가가 된 거는 140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럼 증가율 계산 어떻게 한다?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두 가지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얘를 T1, 얘를 T2라고 하면 T2에서 T1을 빼요. 즉 증가된 양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T1 처음 값으로 나눠요. 그리고 100을 곱해. 이렇게 하면 이제 증가율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240에서 100 빼니까 여기가 이제 분자가 140이 되는 거고 분모는 100이잖아요. 그죠? 네. 100 지워주면 결국 140만 남겠죠. 140%가 증가율이다. 그다음 두 번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공식은 자, 분모는 하나인데 분자가 두 개가 돼 있는 경우는 이걸 쪼갤 수가 있죠. 분수식을 쪼갤 수가 있어요. 두 개로 쪼개 봅시다.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갤 수가 있어. 그러면 T1분의 T2 마이너스 T1분의 T1 1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곱하기 100이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T1분의 T2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우리가 배율이라고 불러요. 배율. 처음 값에 비해서 나중 값이 몇 배가 됐냐라는 말이에요. 결국 배율은 우리가 친한 표현으로 바꾸면 배수. 몇 배가 됐나. 배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배율, 배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원이었는데 240원이 됐어. 몇 배 된 거야? 2.4배 된 거죠. 100분의 240이니까. 처음 값분의 나중 값.
그럼 2.4배 된 거 여기다 넣고 1빼. 그럼 1.4가 되겠죠? 그 100을 곱해. 140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요 배율을 보는 순간, 여기 2.4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4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가 2.4. 여기가 2.4니까 1 빼고 100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어떨 때 쓰는 게 편하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변화율 공식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첫 번째 공식은 이제 증가나 감소가 조금밖에 안 될 때, 그때 쓰면 편하고요. 두 번째 공식은 어떨 때 쓰는 게 편하냐면, 증가나 감소가 굉장히 클 때는 이제 두 번째 공식을 바로 이용하세요. 자, 그러면 훈련 하나 해볼게요. 45에서 180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증가율을 계산하시오. 두 가지 해봅시다. 요거하고 50에서 55.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예로 든 거 45에서 180이면 요거는 배율을 구하는 게 빠르겠죠. 배율. 그죠? 몇 배 됐는가? 45의 2배의 2배잖아요. 180은. 45의 2배가 90인데 그것의 또 2배예요. 그러니까 4배라는 이야기. 4배. 4배면 몇 퍼센트 증가? 300% 증가가 되겠죠? 1 빼고 100 곱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50에서 55는 이것도 뭐 배율로 계산해도 편하긴 하죠. 1.1배니까 1 빼고 100 곱하니까 10% 증가가 돼요. 근데 배율보다는 뭐가 더 편하겠어요, 이때는. 그냥 50에서 55면 5가 커졌다는 거. 그걸 생각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50에서 5가 차지하는 게 10%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가 필기를 하자면 여기에다가는 곱하기 4, 여기에다가는 더하기 5 이렇게 써놓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곱하기 4, 이 부분은 배율이니까 1 빼고 100을 곱해서 300% 증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5는 증가량이니까 여기 5가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가 5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질문. 매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한다면 1월 물가에 비해서 3월 물가는 10% 상승한 것이다. 자, 1월에 비해서 3월 물가가 10% 상승한 것이다.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자, 각 월의 물가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5% 상승했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가. 뭐 다른 달끼리는 지금 몇 퍼센트 상승인지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이 있다. 그럼 1월, 2월, 3월 물가를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A, B, C라고 합시다, 각각. 그런데 2017년에는 이제 1월 물가가 얼마라는 이야기냐 이제 표시하면, 얘를 A라고 놨으니까 5% 증가하면 1.05 A가 되겠죠? 그죠? 증가율을 배율로 또 빨리 바꿀 줄 알아야 돼. 5% 증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100으로 나눠. 그 다음에 1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 공식을 변형하면 돼요, 결국.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수점 두 자리 앞으로 가고 1 더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140% 증가래. 그럼 이걸 배율로 바꿔볼게요. 소수점 두 개 앞으로 가고 점 찍고 1 더해.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바꿀 때 배율로. 그럼 5% 증가, 5% 상승을 배율로 바꿀 때는 소수점 두 개 앞으로 가고 1 더해. 그러니까 1.05가 되는 거예요. 1.05.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의 핵심 질문은 뭐죠, 지금? 2017년이 2016년에 비해서, 지금 연도는 안 나왔지만, 연도를 집어넣자면, 매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대요. 요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1월 물가, 요거하고 3월 물가, 요거 사이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0% 상승했는지. 알 수가 없지. A하고 C 미지수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조심하시고요. 전년 동월이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 7번. 자, 7번은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써두시고요. 가중평균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자, 얘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A반이 나오고 B반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데, 평균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A반 남자가 50점, 여자가 40점. B반은 60점, 45점. 자, 그러면 전체 평균은, 자, 전체 평균을 옆에다 쓴다면, B반이 A반보다 높다. B반이 높다. 속기 쉽죠? 왜 속기 쉽냐면, 자, 남자를 봤을 때 B반이 높아요. 여자를 봤을 때도 B반이 높아요. 그럼 남자, 여자 모두 B반이 높으니까 전체도 당연히 B반이 높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49가 나왔는데 여기는 4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주어진 자료가 평균이잖아요. 평균. 평균이면은 A반 안에서 남녀 구성, B반 안에서 남녀 구성에 따라 전체 평균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A반은 남자가 여자의 9배야. 9대 1이야. 그러면 49점이 나와요. 자, 이거 뭐 파란색으로 하나 추가해 볼게요. 가중치의 배분을 제가 임의를 해 볼게요. 자, 9대 1의 관계야. A반이 남자 여자가 남자 9명에 여자 1명 구조예요. A반은. 그러면 49점이 전체 평균이 나온다고. 반대로 B반은 자, 1대 14의 관계로 남자 1명에 여자가 14명이에요. 그럼 46점이 나와요. 전체 평균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A반이 높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각각 B반이 높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도 B반이 높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중평균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울 내용 중에 미리 맛보기로 하나의 그림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요거는 잠깐 이쪽으로 와서 쓸게요. 자. 무게중심 개념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갈게요. 무게중심하고 평균은 같은 개념이에요. 무게중심, 평균 같은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40이라는 위치에 돌이 하나 놓여 있고 50이라는 위치에 돌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디가 되죠? 돌의 무게가 같다면 45에서 만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평균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편차, 마이너스 편차 각각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래서 더하면 0이 돼.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0이 되는 게 하는 게 평균의 역할이에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시소 탈 때 시소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무게가 30kg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 30kg인 사람이 앉으면 시소 재밌게 탈 수 있죠. 그죠? 무게 같으니까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서 앉아서 탈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무게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무게가 다른 경우는 그 무게를 반영해서 무게중심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가중평균이에요. 가중치를 반영한, 즉 무게를 반영한 평균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무게가 2고 여기 무게가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무게중심은 자, 요 거리를 3등분 했을 때, 즉 무게의 합이 3이니까 거리도 3등분을 하세요. 3등분 했을 때 이제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거리는 1대 2의 거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50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 무게중심은 얼마가 될까요? 가중평균은. 자, 40점 맞은 애가 2명이 있고 50점 맞은 애가 1명 있어.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요. 40하고 50 사이의 거리가 10의 거리인데 그걸 3등분 하면 한 3.3 정도가 한 칸이 되겠죠. 그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겠구나. 즉 43.3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논리를 제가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서 푼 거예요. 남자 여자 평균 있으니까 전체 평균 계산할 때 인원수하고 거리는 뒤집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논리로 풀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시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시소의 중심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30kg짜리 몸무게를 가진 조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카하고 놀아주려고 시소를 탔는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60kg인데.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쪽으로 주저앉겠죠, 시소가. 그죠? 그래, 안 움직여. 뭐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때? 슬금슬금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슬슬. 느낌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갔을 때 무게중심이 맞는지. 무게와 거리가 반비례하는 위치까지. 그러니까 얘가 30kg, 얘가 60kg라니까 이 거리가 이 거리가 1이 되는 위치까지, 2대 1의 위치까지 가주면 돼요. 이 정도까지 가주면 시소를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시소의 논리. 무거운 녀석이 무게중심에 가깝게 간다. 그럼 이제 무게중심 입장에 생각해보면 무게중심은 무거운 것과 가깝다. 무거운 쪽과 가깝다. 즉 무게중심이 가중평균. 자,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걸 그러면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무게를 W1 가중치를 이걸 W2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 가중평균, 여기가 가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WM, weighted mean 앞으로 이제 외우세요. WM은 가중평균의 약자예요. WM. 그 다음에 이 40이라는 값은 관찰값 1이에요. X1. 그 다음에 50이라는 값은 관찰값 2야. X2. 요 아래 그림하고 헷갈릴지 모르니까 아래 그림을 살짝 지울게요. 자, 그랬을 때 이 X1하고 WM 사이의 거리, 그거를 D1이라고 놓겠습니다. D1. 근데 D는 거리의 약자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붙이시지 말고 그냥 그 거리 절대값을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D2. 네. 그럼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중치의 B는 거리의 역수의 B랑 같아요. 그러니까 D1분의 1, D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공식이. 그럼 결국 얘 자리 바꿔주겠죠? D2분의 D1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W1 대 W2. W는 이제 weight, 무게란 뜻이에요. 무게. 즉 가중치란 뜻도 있고요. 즉 가중치, 즉 뭐 친절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요거는 무게, 가중치 그런 의미예요. 자, 가중치들의 비는 이 거리, 이 디스턴스 거리예요. 이거는 거리. 거리의 비랑 반대로 놓인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중평균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 또 공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수학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비례식 하나 써볼게요. A 대 B는 C 대 D다. 그러면 이거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게 만들어지죠? A, D는 B, C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W1, D1은 W2, D2다. 한쪽의 무게하고 거리를 곱하면 상대방 쪽에서도 곱한 거랑 같아져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2. 쌤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가중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중요하고, 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자료 해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이걸 설명 안 하고 가면 괜히 자료 해석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7번까지 했죠? 네, 7번 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복습해 봅시다. 자, 50점, 40점인데 전체가 49점이 나왔을 때 9대 1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48점이면, 여기가 48점이면 어때요? 48점이면. 몇 대 몇인 거예요, 그러면? 몇 대 몇? 자, 50하고 48의 거리는 2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거리하고 무게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중치하고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자가 2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40하고 48의 거리는 8의 거리죠. 그죠? 그거는 남자 쪽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거리하고 무게가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남녀가 8대 2의 구조였다면 여기가 48점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계속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값을 보고 남녀가 몇 대 몇인가, 그거는 이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뒤집어 주면 돼. 좀 이 공식 바로, 그죠? 거리를 계산해서 뒤집어 주면 돼요. 자,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8번 동그라미,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X예요, X. 전체 식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지금 정보를 줬어요. 40%에서 20%로 감소했대. 그렇다면 부식비는 2분의 1이 감소한 것이다. 자, 부식비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부식비의 비율이가 아니라 부식비를 묻고 있어요. 부식비. 그럼 뭘 알아야 되죠? 결국 전체 식료비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식료비가 얼마인지. 자, 이것도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항상 여러분 아주 기본부터 할게요. 내가 잘 모르겠어, 이 내용을. 그럴 때는 항상 문자로 치환해서 식으로 한번 써보면 돼요. 식으로. 지금 두 시점에 지금 전체 식료비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각각 미지수로 나와요. 뭐 A, B든 뭐 X, Y든 미지수로 놉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체 식료비를 X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 거를 Y라고 놓을게요. X, Y가 이제 전체 식료비예요. 그다음 부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40%였어요. 40%라고 쓰셔도 되고 0.4라고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20%예요.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뒤에 부식비라는 거는 X의 40%에서 Y의 20%로 변했으니까. 그죠? 그럼 XY가 같다면 이 말이 맞겠지만 다르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XY, 즉 전체 식료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9번부터 빠르게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증가율 계산식을 제가 써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 기억하시면서 요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자, 270에서 250으로 변했대요. 그럼 감소율이 7%를 상회한다. 자, 그럼 정석적으로 일단 풀어봅시다. 270, 250. 그러면 이게 T1, 이게 T2예요. 그럼 T2 마이너스 T1. 즉, 마이너스 20. 얘가 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분모가 270이에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해. 자,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걸 계산하는 거. 그럼 결국, 자, 이 퍼센트로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를 이렇게 식을 쓰고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270에서 20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270에서 1%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270에서 1%가. 소수점 두 자리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수의 10%, 1%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이 1%다. 그러니까 270에 1%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2.7이라는 걸 쉽게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7배를 하면 7%가 되겠죠? 그러면 27은 14에 77은 49야. 18.9.
9가 되겠죠. 소수점 찍어주면. 그래서 270에 7%를 계산해보면 18.9라는 걸 잡아내시고, 저거 보니까 어때요? 20이 감소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감소했죠. 그래서 상회한다? 동그라미 되겠죠. 상회라는 말은 초과라는 말하고 같아요. 초과. 감소율은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값. 감소를 했어? 그럼 감소율이 7%다? 그럼 마이너스 다시 떼고 계산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즉 감소율로 물어봤으니까 다시 이제 요게 절대값을 씌운 거를 물어보는 건데 결국 얘가 7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비율 계산 들어가면 자세히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요. 그 다음 10번, 11번은, 10번은 요 제곱에서 주의해야 되겠죠. 1km의 제곱이니까 1km, 1km, 1제곱km. 이걸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되겠죠. 가로, 세로가 1km니까 메타로 바꾸면 각각, 미터로 바꾸면 1000m, 1000m.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해지겠죠? 100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니까 100만이 되겠죠. 자, 컴마 하나씩 찍어주세요. 컴마. 공 3개마다 컴마는 약속이에요. 찍어주는 거 약속이야. 따라서 컴마가 2개 생긴다. 컴마 2개라는 거는 보자마자 100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100만. 그리고 제곱미터. 자, 그래서 제곱이 있기 때문에 좀 함정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11번 천분율 기호.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그냥 암기해 두세요. 자. 이 3가지 기호에 대해서 암기를 해 두세요. 첫 번째 거. 자,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잖아요. 이건 이제 퍼센트라고 해요. 퍼센트. 퍼는 뭐뭐당. 센트는 100개. 100개 당. 퍼센트란 말 자체가 전체를 100으로 뒀다는 이야기예요. 100개 당.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퍼센트 계산할 때 곱하기 100. 전체를 100개로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퍼센트라고 읽고요. 즉, 백분율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백분율. 자, 그 다음 동그라미가 뒤에 2개가 붙었어요. 이거는 이제 퍼마일 또는 퍼밀리지라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우리말로 천분율이라고 합니다. 천분율.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간 거. 이거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만분율로 기억하세요. 만분율. 기억하기 쉽죠? 그죠? 동그라미가 하나씩 넣는 거니까. 백분율, 천분율, 만분율.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 13, 14. 자, 용돈이 매년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증가율은 매년 일정하다. 이거 어때요? 속기 쉬워요, 이거. 속기 쉬운데 헷갈릴 때는 숫자를 아무거나 써보세요. 숫자 한번 써봅시다. 자, 100에서 110으로 갔다가 120으로 갔어. 이제 10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증가율이 이때는 몇 퍼센트? 100에서 10 증가니까 10%죠. 그럼 여기서는 자, 아까 우리 공식 생각해 봅시다. 110에서 증가된 양이 10이잖아요. 110분의 10을 계산한 거예요. 즉 11분의 1을 계산하는 건데 11분의 1은 0.91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얘는 9.1% 대략 한 9%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9%. 어쨌든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그 값이 작아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좀 쉬운 숫자를 주시지,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아무거나 생각해 봅시다. 자, 2에서 4로 갔다가 6으로 가는 거. 이것도 이제 증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씩 커졌으니까. 2에서 4로 가는 건, 이건 어떤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배율을 생각하는 게 빠르다고 그랬죠. 2배. 2배는 몇 퍼센트? 100% 증가. 그죠? 1 빼고 100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4에서 6은 몇 배? 1.5배. 1.5배니까 50% 증가. 자, 그래서 여기서는 100% 증가인데 여기서는 50% 증가니까 또는 분수로 생각해 보면 2분의 2가 처음에 증가율이라면 그 다음에는
4분의 2로 증가된 양은 똑같은데 분모가 되는 처음 값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x. 그다음 13번. 14번 이제 빨리 풀고 쉬겠습니다. 자, 13번. 80에서 86 간의 증가율은 7%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빨리 풀어볼게요. 자, 이런 패턴 나오면 여기다 바로 쓰세요. 여기다 6이라고 써. 6이라고 써.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요렇게. 결국 80에서 6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증가된 양을 바로 썼으니까. 그럼 80에서 6이 차지하는 거, 자, 80분의 6이야. 그럼 약분하는 얼마예요? 40분의 3이야. 그죠? 40분의 3. 그럼 40분의 3은 쪼개서 생각하면 4분의 3 곱하기 10분의 1이죠. 그죠? 4분의 3은 몇 %예요? 4분의 3. 75%. 이거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4분의 1이 25%니까 4분의 3은 75%. 그죠? 그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몇 %야? 7.5%.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근데 저는 저렇게 안 풀었는데요? 푸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자, 80의 1%를 빨리 잡아보세요. 기준수의 1%. 소수점 2개 앞으로 당기라고 그랬지. 그죠? 0.8이 1%예요. 그럼 7%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0.8 곱하기 7을 해주면 되겠지. 1%의 7배. 7%니까. 그럼 87은 56, 5.6이야. 근데 6이 커졌으니까 5.6보다는 크게 증가한 거죠. 따라서 7%보다는 더 크게 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접근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1%를 계산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 감소율 문제 보겠습니다. 912, 874. 자, 여러분 솔직히 뺄셈 잘 하세요? 뺄셈 실수 많이 하나. 저거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응? 자, 38이 감소했는데 저게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바로 되면 좋은데 안 될 때 쓰는 테크닉을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연산 파트에서 또 나올 거지만 맛보기로 말씀드릴게요. 자, 912가 있고 874가 있죠. 그러면 방향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뺄셈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덧셈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빨라요. 자, 그럼 874에다 얼만큼 더했을 때 912를 만들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죠? 근데 한꺼번에 얼마를 더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그럴 때는 쉬어가세요. 얼만큼, 어디에서 쉬어가는 게 좋냐면 900에서 쉬어가자. 900이라는 징검다리를 하나 밟고 가자 이거예요. 밟고 가자. 자, 그럼 874를 보니까 900을 만들려면 얼마를 메꿔야 돼요? 74를 보는 순간 여러분 이제 100에 대한 보수 개념은 앞으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되게 심심한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스마트폰 보지 말고 1부터 100까지 아무거나 랜덤하게 숫자 불러가지고 100을 채우는 보수를 생각해 보세요. 74 하면 26이 그냥 옆에 자고 있는데도 누가 불러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나와야 돼. 그럼 26이 보수란 말이니까 여기서 여기 갔는데 26이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우기 쉽게 제가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100에 대한 보수는 90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90 테크닉. 앞자리에서는 9를 만들 수 있는 수를 생각하고요. 뒷자리에서는 10을 만드는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셈으로 꼭 100-74를 해야 속이 시원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죠? 뺄셈 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0에서 4 뺐는데 여기서 빌려와서 여기서는 10에서 뺄 거고, 그래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 빌려줬으니까 9라고 써놓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면. 그럼 9에서 7 빼서 2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덧셈 논리로 생각하면 앞자리에서는 9를 만들고 뒷자리에는 10을 만드는 수를 역으로 덧셈으로 앞에서부터 써 나가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74 보는 순간 26 딱 떠오르면 되고. 근데 이거는 훈련이 더 돼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훈련 많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00에서 912는 뭐 당연히 여기 12만 쳐다보면 되겠죠. 12만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3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 놓고 쉬어가자.
뺄셈 계산하기 버겁다. 그러면 중간에 좀 쉬운 숫자 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보수 생각하면서. 쉽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세 자리를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끊어가세요. 912, 874니까 세 자리 힘들어.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또는 두 자리, 한 자리 적당히 끊으면 돼요. 상황에 맞게. 이때는 한 자리, 두 자리보다는 두 자리, 한 자리 끊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끊으세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야, 이제 뺄셈. 자, 91에서 87 빼면 얼마 나와요? 4 남죠, 4? 오케이. 4 남어. 그런데 2에서 4를 빼면 어때요? 2가 남는데 마이너스 2가 남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가 남긴 남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저 계산은 42가 아니라 40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38. 그러니까 앞자리에서 먼저 91, 87 보는 순간 일단 40이 나왔어. 근데 뒷자리 끝자리에서 마이너스 2를 처리해줘야 되니까 자, 이 2는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이걸 보수 8로 바꿔줘야 돼요. 빨리 8로 바꿔주고 그다음 앞에 4는 하나 깎아줘야 돼. 3. 38이 되겠죠. 38. 또는 이거를 한쪽으로 몰지 않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912, 874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잘라놓고 91, 87 보고 여기가 4만큼 크죠. 이제 상대방 쪽에 큰 쪽에다가 그 숫자만 써보세요. 일단 뭐 숫자 무시하시고 뭐 뺄셈 무시하시고 증가된 양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91은 87에 비해서 4만큼 커요. 그 다음 2하고 4니까 여기가 2만큼 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됩니다. 논리가. 여기가 이제 자리수가 하나 비어있죠. 그러니까 0을 채우세요. 결국 912에서 874로 가는 거는 결국 40에서 2로 간 거랑 증감량이 같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38 감소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표시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좌우에다 써본 거예요. 좌우에다 써놓고 앞 녀석이 일단 40 큰데 뒷 녀석이 2가 크니까 서로 상쇄하면 38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할게요. 더 하다 보면 이제 진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마무리 합시다. 감소율이 4% 이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8이라고 잡았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걸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 1%를 잡아. 1% 빨리 잡아요. 소수점 2개 앞으로 당겨. 9.12가 1%네. 그러면 38이니까 49, 36하고 뒤에 붙어봤자 0.48. 근데 그 정도 무시해도 되겠죠? 거의 36 정도가 4%인데 여기는 38이니까 그 이상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많이 해서 머리 아프시죠? 자,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